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21일 최병목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대검 간부급의 상가에서 벌어진 일,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뒷담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그 주요한 부분이 뭐냐면, 자, 1월 16일 날 그 대검 간부에서 있었던 얘기가 흘러나온 과정, 그 다음에 그 상갓집에서 서로 이제 내가 검사냐라고 얘기했다고 하면서 서로 이제 갈등을 일으킨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다는 거죠. 그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그걸 처음으로 단독 보도한 기자가 SBS 임찬종 기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임찬종 기자가 누군가 그러고 찾아봤더니 2007년에 SBS에 입사해서, 그러니까 지금 13년 차 기자죠. 주로 사회부에서 경찰과 검찰을 출입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기자에 대해서 1월 16일 날 이제 누가 흘린 것 아니냐. 왜냐면 그 당시에 그 1월 19일 그 밤에 그 상가에서 이제 심재철 반부패 강력부장한테 내가 검사냐, 그럴 수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고 큰 소리로 항의를 했던 그 검사가 양석조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곳에서, 야, 양석조 검사가 흘린 것 아니야, 기자한테? 그러고 이 기자는 그거 받아 쓴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지적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가 그 SBS 보도 내용에도 본인이 그 현장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런 지적들이 여러 군데 네티즌들 사이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그 여권에서도 계속해서 그 문제를 지적을 하니까 아예 페이스북에다가 그날 현장 상황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 상황을 보면 정말 생생함이 묻어난다. 그래서 기자 생활을 하면 흔히 현장의 힘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게 바로 현장의 힘이다. 그 현장에 없던 기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나서 그걸 기사로 쓴 것입니다.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월 18일 자정에 가까운 시간에 그 현장에 내가 있었다. 검사가 한 수십 명 정도 있는 그 자리에서 양석조 검사가 항의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심재철 부장하고 얘기한 게 아니고 다른 검사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 와중에, 그러면서 소리가 점점 커졌다는 거죠. 그게 밤 11시가 넘었기 때문에 아마 그 상가에서 소주 한 잔씩 하고 그러니까 술이 좀 취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 기자는 언급을 안 하고, 다만 다른 사람과 이 얘기를 하면서 목소리가 좀 점점 커지기 시작했는데, 그러고 나더니 이제 일어서서 거기서 조금 떨어져 있는 그 심재철 반부패 부장을 향해서 큰 소리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조국이 어떻게 무혐의야? 그러고도 검사야? 네가 검사냐? 이런 식으로 거기서 계속 얘기를 하길래 이 임찬종 기자가 살짝 자기 자리를, 자기는 거기서 가까운 거리에, 가까운 그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그래서 자기 자리를 옮겨서 심재철 반부패 부장이 있는 테이블로 가서 심재철 반부패 부장한테 물었다는 겁니다. 진짜냐, 저 얘기 지금? 그러니까 심재철 부장이 내부 토론 중에 있었던 그런 일을 가지고 내가 얘기하고 싶지 않다,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처음엔 얘기를 하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데 내 의견이, 내 결정이 반영되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확인된 바에 따르면 처음에 내부 토론 중에 있었던 일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부분은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서 거기서 이제 이게 직권남용죄가 되느냐, 직권남용죄가 안 되니까 무혐의로 처리하자 하는 얘기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내 의견이 일부 반영된 부분도 있다고 하는 것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그 기소를 좀 미루자라고 한 부분은 실제 기소 미뤄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견이 반영됐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임찬종 기자는 그 자리에서 이른바 이제 심재철 반부패 부장의 반론까지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자리에서 사실상 취재가 다 됐고 반론까지도 받았던 것이죠. 그렇게 돼서 기사를 썼노라. 그런데 누가 받아쓰기? 누가 누구한테 뭘 불러줍니까? 그 자리에서 있었던 현장을, 이런 걸 이제 기자들은 스케치라고 합니다. 스케치라는 게 카메라가 이쪽부터 저쪽까지를 쓱 스쳐가듯 한 것을 현장 묘사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건 스케치하듯이 기사를 쓴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현장에 없었던 기자라면 이 기사를 뭐 기자는 현장에 없었더라도 취재를 해서 그 현장을 재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그런 얘기를 이제 예를 들어서 본인이 평소 가까이 지내던 뭐 검사나 누구한테서 뭐 상가에 갔더니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 근데 그 과정이 전말이 이래. 뭐 몇 시에 누가 어떻게 들어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면 그 얘기해 준 걸 듣고 누군가 현장에 있었던 다른 검사한테 또 확인하고 이런 걸 흔히 크로스 체크라고 그러죠. 확인해서 이 얘기가 맞네? 그러면 기사로 작성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근데 이 기자는 굳이 그럴 이유가 없었던 것이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현장에 자기 눈으로 보고 이랬을 때는 기자가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녹음기라는 게 요새는 휴대전화에 녹음 기능만 눌러놓으면 되니까 그랬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그런 거 저런 거를 전혀 모르고 어느 기자가 검찰의 치부 그런 게 드러났다고 해서 뭐 받아쓰기를 했네, 뭐 누가 흘렸네, 뭐 지금까지 여권에서는 늘 이런 식의 프레임을 만들어 왔었죠. 누구누구가 이런 혐의를 받고 있다. 여권 사람들이. 그러면 검찰이 또 흘렸다. 피의사실 공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해 왔는데 이것도 그렇게 주장하다가 이 기자가 확실한 증언을 함으로써 그런 주장은 무색해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권에서도 그런 주장을 뭐 계속 할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이게 바로 현장의 힘이다. 그러면 기자들은 그런 상가에 죄송합니다. 항상 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마 이 기자들은 이제 특히 법조팀 출입 기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움직이는 곳에 공개된 장소라면 반드시 가야 됩니다. 아마 그걸 가지 않은 기자라면 그거는 기자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두 다 기사입니다. 모두 다 기사. 예를 들어서 그날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약에 그 상가에 가지 않았다면 이 기자들이 일찍 일어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남아있는 한 끝까지 취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검사들이 수십 명이 있는데 그거 다 취재원입니다. 특히 그 중에 대검 간부급이라면 다 취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은 늘 그 간부급들, 그러니까 간부급들이라는 게 결국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자리에는 기자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물론 어떤 사무실이나 뭐 이런 데 들어가서 못 들어오게 하면 기자가 거기 그것까지 밀고 들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상가 같은 데는 아주 좋은 취재 기회죠.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정치부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부 기자도 누구누구 중요한 실세들의 뭐 상가나 뭐 이런 것들 또는 뭐 혼사는 되게 앉아서 뭐 이렇게 오랫동안 그 술 한잔하고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덜하지만 상가 같은 경우는 적어도 동료들 상가에는 가서 1시간 이상 정도는 충분히 앉아 있습니다. 요즘 같은 예민한 시기에 만약 그 자리에 가지 않은 기자가 있다면 그것은 그 기자의 본분을 다 안 한 것이죠. 법조팀 기자가 여러 명입니다. 여러 명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뭐 번갈아 가면서 앉아 있을 수도 있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 SBS 임찬종 기자는 그 자리에 가서 이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다. 왜냐면 이 항의하는 소동이 있었던 것이 불과 한 10분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분 정도에다가 그 내용을 그러니까 심재철 반부 배부장한테 가서 확인하고 어쩌고 하면 전체적으로 취재하는 시간은 한 20분 정도, 20, 30분 정도였을 겁니다. 그 취재를 위해서 그 상가에서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겠죠. 미리부터 가서 뭐 윤석열 총장의 좀 동향도 살피고 그 주변에 누가 와서 무슨 얘기하는지 그걸 근접해서 아마 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내가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기자의 증언에 나 대고서 무슨 뭐 흘려쓰기네 뭐가 어쩌네 하는 얘기는 기자에 대한 모욕이다. 저는 여권에서 뭐 피의사실 공표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기자가 부지런해야 피의사실도 그 취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뭐 가만히 앉아 있으면 검사가 전화로 또는 뭘로 해서 피의사실을 막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기자가, 부지런한 기자가 피의 사실도 들을 수 있다. 취재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취재와 피의 사실 공표 그 사이가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기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을 빨리 알아가지고 독자 또는 시청자한테 알려주는 게 곧 기자의 임무이기 때문에 저는 이 SBS 임찬종 기자가 이렇게 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야말로 기자의 본령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일부 뭐 네티즌들이나 또는 여권에서 쓸데없는 흠집을 내는 건 결국 본인들의 문제를, 본인들의 치부를 더 국민들한테 널리 알리는 효과 외에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일은 자제해 주기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